너가 내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줄도 모르고. 다 내 잘못이야. 한마느는 유전자 검사센터 앞 벤치에 앉아 99.9% 일치라는 글자가 새겨있는 검사 결과를 들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마음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아들.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던 그 아이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계기로 드디어 찾게 됐기 때문이죠. 피수일과 한마는 사이에는 친자식이 한 명만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한 명의 친자식이 더 있었던 건데요. 한마는과 피수일이 피미주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친딸로 키워온 이유와 30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마느는 대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상견례를 위해 집을 찾아온 그 남자는 35년 동안 자신이 애타게 기다리던 남편. 바로 피수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수일은 한마는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5년 전에 동거남에게 머리를 가격당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간의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우 아버지, 피수일이라고 합니다. 한마느는 자신을 보며 태연하게 인사하는 피수일을 보고 그가 과거의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0.1초 만에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피수일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도 없는 사람을 붙잡고 왜 이제야 나타났냐느니 당신이 우리 선주 아빠인데 기억 안 나냐느니 괜히 이상한 소리를 내뱉었다가 피선주만 입장이 난처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피수일의 아내는 자신이 아니라 미즈애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크기 전에나 애들 아빠가 필요했지. 사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굳이 피수일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마느는 딸인 피선주를 위해 피수일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는데요. 하지만 피선주는 피수일과 미즈애에게 인사를 드리면서도 엄마의 표정이 미묘하게 불편해 보인다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챘습니다. 숨기려고 안간힘을 써도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엄마의 불편한 표정. 35년 동안 한마는의 눈치를 살핀 피선주는 당연히 이 모습을 놓칠 리가 없었죠. 그렇게 상견례가 무사히 끝나고 피수일과 미즈애가 나가자마자 피선주가 생각에 잠긴 한마는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혹시 시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아까 보니까 표정이 조금 불편해 보이던데. 그러자 한마는이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하는데요. 그런 거 아니야. 아주 좋으신 분들 같더라. 이번에는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선주야. 알았지? 피선주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지 않는 엄마를 보고 그냥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한마느는 마음속으로 피수일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다짐했어요. 그가 이미 다른 여자와 잘 살고 있고 자신과 살았던 기억까지 모두 잃었는데 그냥 이대로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었다가 피선주의 결혼이 깨지기라도 하면 그거야말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이 2번 깨지는 꼴만큼은 절대로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작스레 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치고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정우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고 끝도 없는 고민에 밤을 수없이 지새우다가 도저히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희망을 품고 피미주를 보기 위해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정우상을 보고 화들짝 놀란 나머지 거의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한마는 너가 여길 왜 와? 당장 나가지 못해? 하지만 정우상은 그 고함에도 위축되지 않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온몸으로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미주랑 잠깐 얘기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후회와 미련, 피미주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절실함이 절절하게 묻어나 있었죠. 마침 그때 정우상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안쪽 방에서 피미주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옛날 같았으면 주인을 반기는 강아지처럼 반갑게 달려왔을 텐데 이제 피미주의 마음은
예전과 다르게 굳게 닫혀버린 상태였어요. 정우상을 마주한 피미주의 눈빛은 더 이상 애절하지 않았습니다. 매서운 냉기마저 감돌고 있었는데요.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이만 돌아가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정우상의 가슴 깊숙한 곳을 베어내는 듯한 아픔을 안겼습니다.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말 한마디만으로 다시 피미주의 마음을 돌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렇게 피미주는 정우상이 빨리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잘 가라는 인사도 하지 않고 차갑게 놓아줍니다. 이제 피미주와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는 정우상.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이 감돌던 공기 속에서 갑자기 털썩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정우상이 두 손으로 가슴을 꾹 눌러쥔 채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고 고통이 가득 서려 있었죠. 피미주와 한마느는 비명을 지르듯 정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놀란 얼굴로 허겁지겁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배우님 괜찮으세요? 배우님, 엄마 구급차 좀 불러줘. 빨리. 피미주는 정우상을 2번 구했던 기억을 되살려 구급차가 올 동안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피미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마느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꺼내서 구급차를 부르는데요. 한마느니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우상을 바라보며 피미주에게 말했습니다. 이 양반 건강이 많이 안 좋니?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한다니. 그때였습니다. 피미주가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던 탓에 정우상의 옷깃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가슴 쪽 부분이 살짝 보였는데요. 순간 한마느니 심장 쪽에 있는 정우상의 흉터를 보고 화들짝 놀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춥니다. 아니 이 흉터는. 흉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한마는 잠시 후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구급차가 피미주의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피미주는 이마에 흐른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재빨리 일어나 정우상을 부축했고 망설임 없이 구급차에 올라타는데요. 피미주와 구급대원이 정우상을 데리고 떠난 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한마는의 머릿속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어요. 정우상의 심장 쪽에 있었던 그 수술 흉터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죠. 사실 한때 그녀에게도 심장 수술을 받고 가슴에 흉터가 있었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맘때쯤 사랑스러운 아이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한마느는 삶의 의지를 거의 잃어버린 채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러 간 피수일이 죽을 위기에 놓였던 한 아이를 품에 안고 데려왔습니다. 한마느는 이 아이를 하늘이 보내주신 아이라 여기고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면서 친자식처럼 키워왔던 것이죠. 이 아이가 바로 지금의 피미주였습니다. 가슴에 패인 흉터를 보니 그때 잃어버린 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는 한마는인데요. 병원에 도착한 피미주는 병실 한쪽에 앉아 의식 없이 누워있는 정우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지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모진 말을 했는지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운 순간이었죠. 그 순간 뒤늦게 연락을 받은 오해란 여사가 허겁지겁 병실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와 곧장 정우상의 침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주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상이가 왜 또 쓰러진 거냐고. 오해란의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그 얼굴에는 정우상에 대한 걱정이 뚜렷하게 묻어 있었죠. 정우상이 쓰러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오해란이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다시 정우상을 구해준 피미주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죽을 뻔한 정우상을 구해줬으니 아무리 피미주를 싫어하는 오해란이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해란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초조한 모습을 하고 있는 피미주에게 말합니다. 미주야, 너가 또 우상이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이 말만큼은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피미주는 생각지 못한 오해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진 오해란의 말은 그 따뜻함을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별개의 일이야. 오해란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그녀 특유의 단단한 눈빛으로 피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너가 우상이를 또 구해줬다고 해서 내가 너를 허락한 건 아니니까 괜한 희망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 말 알아듣겠니? 여긴 내가 있으면 되니까 이만 돌아가 봐. 순간 피미주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와 거절이 한 문장 안에 섞여 있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선긋기. 피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밝지 않았고 표정은 텅 빈 듯 공허했습니다. 더 이상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피미주는 오해란에게 정우상을 맡기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힘없이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니 엄마 한마는이 수심에 잠긴 표정으로 피미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흉터의 위치와 크기가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것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죠. 우연으로 웃어넘기기에는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피미주를 보자마자 한마는이 벌떡 일어나며 한 걸음에 피미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우상은 좀 어때? 괜찮은 거야? 한마는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떨림이 섞여 있었죠. 피미주는 순간 놀란 듯 한마는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어. 그 말에 한마는은 잠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피미주에게 본론을 꺼내는데요. 미주야, 너 혹시 정우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혹시 우상이 걔지 엄마 친아들이야? 피미주는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의아해서 고개를 살짝 갸웃하면서 대답합니다. 갑자기 그걸 왜 물어? 사실 배우님 입양아야. 어렸을 때 형이랑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오해란 배우님한테 입양됐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마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끝에서부터 몸 전체로 퍼지는 떨림. 그녀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고 두 손은 주먹을 쥔 듯 움켜잡은 채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은 나이와 심장 수술을 받았던 흉터의 모양, 그리고 친엄마가 부재하다는 사실까지. 그 모든 퍼즐이 순식간에 한마는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정확하고 섬뜩한 일치였죠. 말도 안 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녀는 이미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잃어버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마는의 두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비쳐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정보만으로 정우상이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쉽사리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심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넓고 넓은 땅덩이에서 단지 나이가 같고 가슴에 흉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솔직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괜히 기대를 했다가 뒤늦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한마는은 평소에 정우상에게 관심도 없었으면서 뜬금없이 피미주에게 병문안을 가자고 하는데요. 당연히 피미주는 그런 한마는의 제안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우님 병문안을 가자고. 너무 뜻밖의 말이었기에 그녀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지금 병실에 오해란 배우님이 계셔서 우리가 가면 안 좋아하실 거야. 배우님이 나 안 좋아하셔. 그 말에 한마는은 순간 눈빛이 매섭게 바뀌며 피미주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우상을 구했지. 지가 구했어? 만약 우리가 병문안 갔는데 그 여자가 문전박대하면 그 여자는 진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가보자. 잘 있는지 걱정돼서 그래. 피미주는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마는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젓는데요. 그렇게 한마는은 되도 않는 핑계를 대고 피미주와 함께 정우상의 병문안을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미주와 한마는이 병실 안으로 들어선 그 순간 오해란의 눈썹이 눈에 띄게 꿈틀거렸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또 길게 내쉬었습니다. 입가에는 인위적인 미소조차 없었죠.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오해란이 똥 씹은 표정으로 말하길. 아니 두 사람이 여길 어떻게. 미주야. 우상이 이제 괜찮으니까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어머니까지 같이 모셔오면 어떡하니?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한 불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피미주만 왔다면 마음 놓고 싫은 티를 팍팍 내겠는데 한마는까지 와서 대놓고 내지도 못하고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그러자 한마는이 고개를 꼿꼿이 세우더니 오해란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들을 구해줬으면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게 지금 할 소립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서 쓰러졌다가 실려갔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피미주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며 놀란 눈으로 한마는을 바라봤고 순간 오해란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니 잠시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차마 한마는에게 사과하기는 싫었는지 그냥 못 이기는 척 두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는 오해란인데요. 순간 한마는은 오해란의 시선이 잠시 창밖으로 향한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우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 그의 침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 그녀는 베개 옆으로 흘러나온 정우상의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움켜쥐는데 성공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피미주조차 그 작은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목적을 달성하자 곧바로 한마는이 피미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그만 가자 미주야. 순간 피미주는 한마는의 말에 살짝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요. 아니 벌써 가자고. 하지만 한마는은 단호했습니다. 괜찮은 거 확인했으면 됐지 뭐. 보아하니 우리가 있는 걸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더 있어봐야 뭐 하겠어. 어서 가자. 오해란은 괜히 와서 자신을 욕하는 한마는을 보고 역시 이상한 사람들이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목에서 한마는이 피미주에게 말하길. 미주야. 너 먼저 집으로 들어가. 나는 어디 들를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집으로 향하는 피미주인데요. 그렇게 한마는은 미리 준비해둔 자신의 칫솔과 병실에서 수집한 정우상의 머리카락을 들고 은밀하게 유전자 검사를 의뢰합니다. 긴장과 기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말이죠. 만약 일치라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한마는의 마음속은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생판 남으로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엄마라고 하면 과연 정우상이 뭐라고 할지. 정우상이 키워준 오해란과 낳아준 자신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걱정이 앞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한마는은 검사 결과가 일치로 나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지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만큼은 다시 되찾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긴장된 마음을 안고 유전자센터에 도착한 한마는은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요. 그런데 맙소사 99.9% 혈연 관계가 일치한다는 글자가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했던 그 상황이 현실로 닥쳐버린 것이죠. 한마는은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든 채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한마는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아들을 잃어버리고 피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순간들.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기쁨. 심장이 아픈 아들을 하루 종일 간호했던 기억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수많은 추억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마는은 검사 결과지를 품에 꼭 끌어안은 채 병원 밖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는데요.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든 한마는은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발걸음을 돌려 정우상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키워온 오해란과 진심을 터놓고 얘기를 나눠야 할 때였습니다. 오해란은 피미주 없이 혼자 들어오는 한마는을 보고 이전보다 더욱더 똥 씹은 표정을 짓는데요. 여긴 또 왜 오셨어요?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그 안엔 뚜렷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주 걔가 이제 엄마 앞세워서 우상이 어떻게 해볼 생각이랍니까? 하지만 한마느는 그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오해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오해라는 순간 이 여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 건가 싶어서 당황스러운 듯 코웃음을 치더니 실은 내색을 풀풀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오해란과 마주 앉은 한마느는 가방 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꺼내더니 오해란에게 말없이 하얀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봉투를 집어든 오해란은 봉투 옆에 작은 글씨로 유전자 검사센터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심상치 않은 서류임을 직감하죠. 잠시 의심 가득한 눈으로 한마는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는 오해란인데요. 내용물의 정체를 확인하자마자 오해란의 동공이 크게 흔들립니다. 99.9% 혈연관계 일치. 설마 했던 그 문구가 한마는이 건넨 서류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던 오해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크게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얼마 전에 뜬금없이 병원에 오셨던 게 우상이 머리카락 가지러 오신 거였구나. 그녀의 말투는 다소 느려졌지만 뚜렷한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저희가 뭐죠? 이제 와서 우상이를 데려가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30년 동안 우상이를 키운 건 바로 접니다. 낳기만 하고 버렸다고 해서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 마지막 말은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분노였는데요. 하지만 한마느는 흔들리지 않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여사님이 내 아들을 키워준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 오해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버리지 않았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제 와서 이걸 여사님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아주 잠깐씩이라도 아들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처음엔 뾰루퉁하게 굳어 있었던 오해란의 표정은 한마는의 진심 어린 고백에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오해란은 결국 묵묵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을 뺏으러 온 것이 아님을 느끼자 서서히 마음의 벽을 낮추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한마는의 입에서 이어진 말은 지금까지의 훈훈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한마는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주랑 우상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오해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화들짝 놀란 나머지 미간을 찌푸리면서 되묻는 오해란인데요. 이보세요 여사님. 우상이가 여사님 아들이면 미주랑 친남매가 되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남매를 결혼시키자는 말씀이세요? 오해란의 목소리는 갈라질 듯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마느는 그녀의 격한 반응에도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미주는 제 친딸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우상이를 잃어버린 후에 남편이 데려온 아이입니다. 젖은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숨도 거의 끊어져 있었죠. 바닷물에 휩쓸려 내려와 죽을 뻔한 아이를 보고 잃어버린 아들 생각이 나서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주를 키워온 세월이 어느덧 30년이네요. 그 말에 오해란의 표정이 일순간에 굳어지면서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오해란이 한마는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데요. 미주를 바닷가에서 발견했다고요? 혹시 그럼 그때 미주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나요? 베넷 저고리라든지. 그 말에 한마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포대기 안에 베넷 저고리가 있었어요. 그건 갑자기 왜 물으시죠? 오해란은 순간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튀고 잔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졌지만 오해란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표정으로 고개를 천천히 들어 한마는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30년 전에 그 바닷가에서 남편과 딸을 잃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럼 설마. 오해란은 그 길로 한마는과 함께 피미주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미주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유전자 검사를 해볼 생각이었어요. 잃어버린 시기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고 포대기 안에 베넷 저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30년 전 쓰라린 기억, 파도 소리와 함께 사라졌던 남편과 딸을 생각하면서 차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오해란인데요. 혹시나 아닐 수도 있으니 일단 피미주에게는 말하지 않고 오해란은 조용히 피미주의 머리카락만 챙겨서 혼자 검사소로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합니다. 제발 내 딸이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말이죠.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오해란은 간병인에게 정우상을 맡기고 곧장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차량으로 돌아오는데요. 봉투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낼 때 그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마치 심장박동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눈이 문서를 따라 내려가던 그 순간 99.9% 일치한다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오해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해란은 그 자리에서 시간이 멈춘 듯 입을 틀어막은 채 경악했어요.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99.9% 모녀 관계가 일치한다는 문구가 확실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미주가 30년 전 바닷가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오해란의 손에서 결과지가 떨어졌고 무릎 위로 쏟아지는 눈물이 그 결과지를 적시고 있었죠. 한없이 후회스럽고 한없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오해란은 감정이 가라앉기도 전에 곧장 차를 돌렸습니다. 당장 가야만 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그토록 미워했던 미주의 얼굴을 지금은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싶었어요. 미주야! 숨죽인 듯한 속삭임이 차 한가득 메아리쳤고 그녀는 운전대를 붙잡은 채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한마는의 집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피미주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오해란을 맞이하는데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피미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해란은 그대로 피미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오해란의 울음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피미주가 오해란을 생각해서 싸온 김밥도 바닥에 내팽개치기까지 하면서 피미주에게 정말 모질게 대했던 오해란이잖아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 건지 그렇게 밉고 보기 싫었던 피미주가 자신이 애타게 그리워하던 내 딸이었다니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안하다 미주야. 너가 내 딸인 줄도 모르고 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피미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자신을 갑자기 끌어안은 오해란의 몸짓, 딸이라고 부르는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멈추지 않는 눈물.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잠깐만요, 배우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배우님 딸이라고요? 그녀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오해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오해란의 눈빛은 단 한 점의 의심도 없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해란이 눈물을 닦으면서 가방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유전자 검사지를 피미주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는데요. 그제서야 오해란이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미주의 눈에도 서서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팔을 들어 오해란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부둥켜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오열하는데요. 한참을 오열한 두 사람은 한마는과 함께 곧바로 정우상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로의 감정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고 가슴속은 소용돌이처럼 뒤엉켜 있었지만 정우상에게도 친엄마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이제 피미주가 오해란의 딸이고 정우상이 한마는의 아들이니 두 사람이 결혼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세 사람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정우상. 어떻게 세 분이 같이 들어오세요? 그러자 오해란이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정우상에게 말합니다. 우상아,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엄마가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딸이 미주였어.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정우상은 졸지에 피미주와 남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데요. 오해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우상이 너를 낳아준 친엄마를 찾았어. 뭐라고요? 그게 누구신데요? 순간 한마늘이 성큼성큼 앞으로 나오면서 정우상의 손을 잡습니다. 우상아, 내가 네 엄마야. 이제야 널 찾아서 미안하다. 정우상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충격적인 일에 고개를 갸웃하면서 얼떨떨한 표정만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오해라니 정우상이 기뻐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요. 미주랑 우상이 너 당장 결혼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